네, 오늘 영장대학원 입시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요. 네, 녹화 영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녹화 영상을 공개할지 아니면 요 발표 자료를 공개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참가자가 28명.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네, 4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 설명회를 시작할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유경식 교수입니다. 네, 오늘 양자대학원 입시 설명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온라인으로는 30분 정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여기 오프라인으로도 5분 정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양자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양자대학원 소개, 그리고 저희 최고의, 국내 최고의 이제 교수진을 모셨는데요. 이제 교수진 소개,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되실지 교육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입시,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가을학기 입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을학기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런 비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번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저희 비전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최고급 양자과학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비전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먼저 이제 소개를 정식으로 드리기 전에 잠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며칠 전에 찾아봤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아시죠? 인터넷 하시면서 이제 검색 이런 거 자주 하실 텐데 구글에 이제 사실 이렇게 검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트렌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단어를 문구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검색의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이제 퀀텀이 양자죠. 퀀텀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어떻게 검색의 추이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확실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확 늘었길래 이제 왜 늘었나 보니까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뭐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빠한테 제목이 양자 물리학인데 양자 물리학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검색 트렌드인데 이것도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데 퀀텀을 검색한 도시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디서 검색을 제일 많이 했는지 전 세계에서 퀀텀이라는 그 키워드로 검색을 어느 나라가 어느 도시에서 제일 많이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등서부터 여기 이제 보시면 26등까지 나와 있는데 1등서부터 10등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1등에서 5등까지 보여주는데요. 어딜까요? 1등 P로 시작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펄로알토가 이제 영어가 아닌데 이제 큰 나무란 뜻이고 이게 이제 어디냐면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는 도시입니다. 스탠포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등은 잘 아시죠? 버클리. 미국에 있습니다.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데 펄로알토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습니다. 4등 여기도 아시죠?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시입니다. 5등 워털루, 그러니까 케임브리지는 영국에 있고요. 참고로. 자, 5등은 워털루인데 여기는 이제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교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털루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등, 3등, 4등, 5등 이게 양자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스탠포드 대학,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5등은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 양자 쪽으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자, 그럼 이제 5등까지 알았으니까 6등서부터 10등까지 보겠습니다. C, O, P, D, S 이렇게 되는데 어디까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공개하겠습니다. 자, 6등 케임브리지.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에 있는 도시죠.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7번 옥스포드. 8번 잘 모르겠고요. 자, 9등에 대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아니고 대전이 9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9위. 네. 그리고 10등 시애틀은 아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양자 쪽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는 연구가 열심히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들이 이제 어떤 도시인가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누가 검색을 많이 하는지 어디서 검색을 많이 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여기 9등에 우리나라에서 1등이죠.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9등에 바로 대전이 있고요. 카이스트가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양자대학원에 참석을 해주신 분들은 양자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양자 관련으로 이제 검색도 해보시고 방금 전에 이제 대전에 계신 분들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대전에 있으실 텐데 대전에서 이제 양자 그 키워드 검색하는 데 이제 클릭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양자가 굉장히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 검색은 아니고 이건 이제 네이버 검색이었는데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제 몇 개 찾아봤는데 올해 3월, 그러니까 요번 달이죠. 요번 달 초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5년간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건 이제 양자만 투자하겠다는 아니고 이제 5년간 전체 우리나라 연구개발 170조 원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바로 우주 또 양자였습니다. 양자를 집중을 구성하겠다. 여러분 이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양자대학원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이걸 끝이냐? 3월 10일 여기 이제 3월 7일 나온 기사고요. 자, 3월 10일에 또다시 기사가 났습니다. 자, 정부가 1조 규모의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정부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양자과학기술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3월 달, 또 2월 달 그때 이제 그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입니다. 그러면 양자과학기술에 연구를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양자과학기술의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겠다. 굉장히 이제 패러다임 굉장히 좋은 계획을 밝혔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그 이제 관심 많은 여러 사람 중에 이제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또 하나 중요한 뉴스. 이거는 이제 14일입니다. 그래서 또 며칠 후에, 오늘로부터는 이제 2주 전에 발표된 뉴스인데, 표준과학연구원, 마찬가지로 대전에 있습니다. 양자과학기술교실 대전, 세계 우승의 아시아 1등. 표준연이 이제 어떤 기사를 발표했냐면, 과기정통부가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로 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크리스라고 합니다. 이거 KRISS. 크리스를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가 이제 2주 전에 공식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리스하고 손잡고 양자대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그 양자대학원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비전이고요.
여기 그 써드린 것처럼 양자과학기술 선도대학인 저희 카이스트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국내 최고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인 크리스트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양자대학원을 가운데 두고 이제 크리스트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힘을 합쳐서 양자대학원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들을 모아서 양자대학원을 설립을 하였고요. 먼저 그 국가 양자과학기술센터로 지정된 크리스에서 9분의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분이 계시고요. 지금 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 교수진으로 모셨습니다. 카이스트에서도 일단 18분께서 참여를 하십니다. 물리학과에서 13분, 그리고 전기 및 전자과학부에서 5분. 이걸 앞으로 저는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크리스 양 기관에서 양자과학기술을 연구하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양자대학원에 모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학기술대학 교수진을 두고 여러분이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론과 연구를 아우르는 대학원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카이스트에 없었던 그런 이제 뭔가 획기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전공 필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은.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전공 필수가 없고요. 선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뭐 논문 연구 같은 추가적인 게 있지만 주로 여러분이 배우는 과목들은 이제 선택 과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카이스트 대학원이 따르는 그런 뭐 학점 이수 요건 이런 거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전공 필수가 없고요. 이렇게 기초과정, 그리고 이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 심화과정, 또 심화과정을 실제 연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 중심 연구,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 과제 중심 연구가 저희 양자대학원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과목이 일단 3개가 있고, 심화 과목도 여러 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양자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과목들도 있고요. 아니면 물리학과나 전기 및 전자과학부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을 이수를 했을 때 이제 양자대학원의 졸업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양자대학원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인 특징이 바로 이 과제 중심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자과학기술 분야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거기서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개의 과제 중심 연구 과목을 신설을 할 예정이고, 이걸 통해서 말씀드린 이제 카이스트 연구진, 카이스트 교수진, 그리고 크리스 연구진 두 교수님, 두 이제 기관의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진행하느냐? 연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아직 아닌데요. 아직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가 7개의 연구팀, 연구 과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양자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양자 통신, 그리고 이제 양자 소재까지 이제 4가지 주요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4가지 분야 중에서 이제 뭐 모두 다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일부만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야를 총망라해서 저희가 최근 양자과학기술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저희가 연구과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죠. 또 저희가 특별한 게요. 이제 처음에 첫 부분에 보여드린 게 카이스트 교수진도 있고 크리스 쪽 교수진도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양자대학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카이스트 교수님만 지도교수를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요. 또 크리스 쪽에 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크리스 쪽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서 한 분씩 교수진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게 돼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 연구 측면에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카이스트 쪽 지도교사 한 분과 크리스 쪽 지도교사 한 분을 공동 지도교사로 선정해서 지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원이면 이제 초반에 기초, 심화과정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학원의 핵심인데, 이 연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에서 제일 뭐랄까, 선도적인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다. 또, 카이스트와 크리스 양쪽 교수진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저희 영재대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그리고 크리스 대표적인 양자 과학기술 또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기관이 힘을 합쳐서 공동 지도교수제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동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기관이 국내 최고 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관이 힘을 합쳐서 최고의 교육 환경, 또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제 중심 연구를 통해서 이제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입시가 시작됩니다. 2023학년도 가을학기 입시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자, 결론이 원칙적으로 이제 석박 통합 과정을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5강에 써있기로는 석사 과정, 석박 통합 과정, 박사 과정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석박 통합 과정, CXM을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석사 학위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박사 과정으로 선발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석사 과정을 입시 5강에 굳이 적은 이유는 석박 통합 과정이나 석박 통합 과정으로 이제 원서를 작성을 해주셨을 때 저희 이제 입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석사과정으로 선발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석사과정도 적어보는 것이고요. 자, 교육과 연구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은 양자 분야 기초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 과목도 그리고 저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과제 중심의 연구 과목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구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 그리고 크리스 교수님들의 공동지도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저희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학생 부분으로는 카이스트 장학생 그리고 일반 장학생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집 인원은 최대 8명입니다. 비록 학생 부분이 카이스트 장학생이지만 저희가 국비 장학생 수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요. 국비 장학생 수준의 대우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카이스트 기준과 동일합니다. 대학원이기 때문에 학사 또는 석사학위 필요한 분들이 대학원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이때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는 이공학 분야 전부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학, 전기 전자공학, 화학, 수학, 신소재공학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영 미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이스트 기준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학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병역 특례 여부는 입학 결정 후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전기전자공학부에 있긴 하지만 이 양자대학원은 자연과학대학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이제 1지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2지망으로 지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1지망으로 지원을 하시고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을 2지망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를 1지망으로 지원을 하시고 양자대학원을 2지망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입시공학을 보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대학원은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우선 인재를 원하는데 이제 어떤 인재가 우선 인재냐. 저희 그 카이스트 인재상인 Q 카이스트, QAIST 많은 인재를 저희가 원합니다. 이걸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Q는 뭐 퀘스천, A는 융복합 연구, I는 이제 국제 감각을 갖춘 글로벌 기재, S는 기술 가치 창출, T는 이제 소통과 신뢰. 일자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3월 30일 목요일인데 내일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화요일까지 논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4월 11일까지 12일 며칠 안 남았네요. 2주 짧게 남았고요. 이렇게 원서 접수를 받은 후에 저희가 서류 전형을 거쳐서 1단계 합격자 발표, 그러니까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했죠. 한달 후인 서류 마감 한 달 후인 5월 11일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면접 전형은 합격 1단계 합격자 발표 일주일 후인 5월 18일에 있습니다. 5월 18일 시간은 저희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우선 평가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질의 답을 받을 예정이고요. 뭐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자기 주도 연구계를 이제 발표하시고 그 내용을 저희가 질의를 해서 교수님하고 창의성하고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QAIST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지망으로 전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지망 전형은 이제 25일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최종 합격자는 5월 15일에 5월 15일에 만약 합격을 하게 되시면 그것부터 일주일 후 정도인 6월 23일에 사실 이제 대학원 오실 때 뭐 지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연구를 하시고 오시는 건데 어떻게 지도 교수를 배정을 하는지 어떻게 연구실을 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가을 학기 전에 지도 교수 소속 연구실을 배정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설문지에 사전 등록 페이지에 사전 질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 몇 개를 뽑아서 질문과 답변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연구 환경이 어떤가요? 연구 환경은 이제 오늘 그 입시 설명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본원의 연구 환경에 표준과학 연구원 크리스의 연구 환경 장점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교수진, 국내 최고의 양자과학 교수님이요.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모셨다고 자부하고 참여 교수진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연구 과제의 혁신성과 도전성의 선도성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연구 환경 또 교육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질문이었는데요.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 이제 굉장히 그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이론부터 심화 과목, 또 과제 중심 연구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성장이 가능한 체계적인 교육 모델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연구를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엮었다. 또 다른 질문, 이게 이제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다른 학과에서 전과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칙에 따라서 뭐 저희가 학칙을 무시하고 뭐 전과를 시켜드리고 이럴 수는 없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학과에 계신 분들도 학칙에 따라서 해보시면 전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을 하나도 몰라도 되나요? 대학원 교육과정 중에 제가 보니까 이제 물리학 관련 교과목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따라하실 수 있으시면 저는 뭐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이제 많이 준비하셔서 입학을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양자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뭐랄까 이제 딱 어떤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학적인 면도 있고 뭐 다른 면이 있어서 아무튼 그 물리 과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양자 사피엔스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양자 사피엔스는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요. 이게 이제 교육부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수고 쪽에 있는 것인데 양자 사피엔스와 저희 양자대학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그 현장에서 참석해 주신 분은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지금 38분, 37분 참석해 주고 계신데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음성을 끄시고 직접 비디오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음성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의 입학 시험은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입학 시험이라는 게 이제 물론 전형이고요. 예, 1차 전형, 2차 전형. 그래서 그 서류 원서를 접수를 해주시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원서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 전형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서류 1차 전형, 서류 전형에서 합격되신 분은 5월 18일 이제 오셔야 됩니다.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2차 면접 전형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격자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연이 됐나 모르겠네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원 자격은 일단 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분야의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뭐 양자대학원이라고 뭐 별도의 지원 자격을 갖고 있고 그러진 않고요. 그 퀘스트 입시 보시면 그 퀘스트 입시와 동일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현장에서 참석해 주신 분이 먼저 그 손을 들어서요. 여기 먼저 질문을 받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사생의 경우는 박사로 뽑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석박 통합으로 지원을 따로 하고 그 중에서 박사로 따로 뽑히는 건지 아니면 지원 자체를 박사 과정하는 건지 라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병역 특례가 여부가 추후에 결정된다는 게 전문형 T1을 배정이 돼 있고 이 사람이 받을지가 추후에 결정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대학원에서 전문형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결정이 된다는 건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석박통합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석박통합 과정으로 입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보통이겠죠. 왜냐하면 석박통합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이제 석통합보다는 이제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입시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석사 과정으로 선발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으로 선발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질문은 박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지원을 석사학위 소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석박통합 과정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지원 자체를 박사로 지원을 하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석사 학위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박사 과정으로 바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계시다. 답변이 됐을까요? 그게 전문형 네, 그러니까 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딸린 친구 만약에 기계학과가 아니라 기계공학과처럼 이제 다른 학과의 경우 석사 하기 잘 경우에도 박사 과정으로 선발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학교의 이렇게 입학 정책에 보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양자대학원에서 학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입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보면 해당 분야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면 뭐 석박통합과정이든지 아니면 박사과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도 제가 아마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전문형 TO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전문형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신설대학원은 따로 TO를 받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대부분 비슷한 계열의 학과, 예를 들어서 전기 및 전자공학부라든지 아니면 물리학과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TO를 받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입시 결과에 따라서 전문형이 이제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그때 알려드릴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그 답변을 주신 분은 저희 양자대학원 최규 교수님이신 김은석 교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병역특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이제 궁금하신 게 당연하시고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양자대학원이라고 특별히 뭐 불리하다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카이스트에 뭐 새로운 대학원, 새로운 학과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특별히 뭐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을 마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대학원 선배님은 없지만 보통 통합 학생이 졸업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그거는 아마 지금 그렇지 모르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개인별로 편차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 물리학과나 정계민 전자과학부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석사 박사자 통합하면은 이제 6년, 5년, 6년? 네. 네, 5년이라고, 주로 5년이라고 합니다. 네, 5년에 가까워. 다음에 2024년 봄학기에도 모집을 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네, 양자대학원이 설립이 됐고요. 네, 2월 말이었나 3월 초였나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내에 이제 그 학사 조직이 생긴 것이고요. 요번 학기만 뭐 특별히 모집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앞으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2023년 가을학기부터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2024년 뭐 학기 가을학기 계속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번 학기에 저기 예를 들어 졸업을 못해서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예, 당연히 2024년 봄학기에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 시 비대면 면접이 가능한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최대한 그 면접에 참여하실 수 있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어떤 거예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될지는 정확하게 그건 나중에 더 상의를 해보시죠.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저기 이 오프라인 참여가 사실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오시면은 보통 이렇게 뭐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2차전을 해서 점수를 낮게 받으셔서 탈락하시게 보통 되는데, 네, 해외 거주시면 온라인으로 면접을 하는 경우, 사실 뭐 이 코로나 이런 때는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했었거든요.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대학원의 다양한 학과에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물리학을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면접 질문은 개인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개인에 맞춰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양자역학에 뭐를 설명을 해보라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개념이 아닌 다음에야 뭐 어려운 건 일부러 물어보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영어 성적에 제한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그 카이스트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뭐 양자대학원이라고 특별히 뭐 봐주는 것도 없고요.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뭐, 풀도 따라 다르고 수익 따라 다르게 점수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제한은 만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2024년 봄학기 모집 계획이 있는지 있습니다. 있다면 대략적인 모집 시기와 모집 인원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봄학기 모집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집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예, 카이스트가 모집을 할 때 모집을 합니다. 예, 그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6월 달에 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8월 달에 그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모집 시기는 그렇게 되고요. 생각보다 좀 빠르죠. 네, 그래서 2024년 봄학기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마 참석하신 분 중에 2023학년도 가을학기보다는 이제 2024학년도 봄학기 혹은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때는 이제 계속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모집을 할 때 여기도 같이 모집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카이스트의 조직입니다. 뭐 정계민 전자학부나 물리학과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을 할 때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죠.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겠느냐? 모집 인원은 저희가 이제 이번 가을 학기는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모집이라서 그렇고요. 저희는 이제 대략 1년에 1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더 저희는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크리스가 국내의 이제 대표적인 기관으로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라서 저희 크리스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내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저희들 이제 여기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출연연 기관하고 계속해서 이 양자대학원을 어떻게 확장할 것과 논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가장 우선시되는 이제 기관이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이 이제 다음 학기가 아니라 이제 봄학기부터 같이 조인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양자통신이나 네트워킹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식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명 정도는 최소한 10명 정도는 뽑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주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정부 과제에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양자 인력 양성을 중심적으로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주 여부에 따라서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고요. 자, 다음. 현재 4학년 1학기 재학 중이라 이번 입시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내년 봄학기에 모집한다는 하고 지원하셨습니다. 네, 지원해 주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이에 따라 남은 시간 동안 연관되는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질문하신 분의 이 닉네임, 요걸 보면 이제 융합전자공학부이신데요. 전자공학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을 이제 굉장히 원합니다. 예, 저도 이제 전기미 전자공학과에 있고요. 전기미 전자공학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양자 과학기술하고 이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특별히 더 공부한다기보다 그냥 지금 공부하시는 걸 더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더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일단 홈페이지는 열었습니다. 그래서 quantum.kais.ac.kr 가보시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신데 거기에 뭐랄까 저희가 열긴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몇 과목이라든지.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정말 2학기가 되면 올달이 되면 실제 저희 학과 과목이 실제로 개설이 되고 강의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보시면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꼭 찾아보시고요. 많이 공부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랩실과 지도교수님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지원하려고 이 팝스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시작을 하시면은 사실 지도 교수님의 성함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네,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이제 지도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연락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입학 지원서에 적으신 거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실제 합격을 하신 이후에 실제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 배정은 입학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는 이제 학생의 의사를 중요시합니다. 학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생이 잘 찾아보시고 아까 이제
교수진은 이제 학과 저희 그 대학원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학생이 지도 교수님을 선택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카이스트 쪽에서 한 분, 또 크리스 쪽에서 한 분, 이렇게 두 분의 지금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린 저희가 생각하는 플래그십 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는 7개로 시작을 하게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7개 과제에 이제 속하셔서 그 과제에 이제 참여하시는 교수님 또 크리스 박사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됐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연구실하고 지도교수 선택은 지도교수는 이제 공동 지도교수제잖아요. 그래서 공동 연구팀이 지금 이제 7개 과제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 연구팀에 그 표준연 쪽에 겸직 교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카이스트 쪽에 교수님을 택하셔서 컨택하면 같이 공동 지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동 연구팀에서 공동 지도 교수들이 선택이 되고 그분들이 지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냥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합격하고 한 일주일 후쯤에 연구실과 지도교수 설명회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 이런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좀 컨택을 해봐라.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좀 모아봐라. 이렇게 먼저 권고를 드릴 거고요.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개강하기 전에 8월 초에 저기 보면 8월 7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랩 행사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크리스도 오픈하고 우리 카이스트도 오픈을 해서 직접 이제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와서 교수님들 연구실도 좀 찾아보고 어떤 연구실이 자기가 이렇게 편하게 연구할 수 있을지 좀 직접 보라고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뭐 한 연구실만 가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연구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그 중에 이제 교수님들을 차례차례 컨택해서 마음에 드는 연구실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강제 배정이나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학생들이 이 교수님 가고 싶어요 하면 교수님이 예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수님을 다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교수가 결정이 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이 입학 전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원하는 건 입학 전에 지도교수를 선택해가지고 입학한 후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요, 이제 처음에 학생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카이스트에서 18분, 크리스에서 9분에서 총 이제 27분의 교수진이 계신데 학생은 8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보다 교수님 숫자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거의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이제 골라주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하겠습니다. 2차 면접 전형 후 2차 면접 전형 합격 후 지도 교수님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1차 서류 전형 전에 지도 교수님과의 사전 연락이 필수일까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락을 하시면 좋죠. 연락을 하셔서 장려는 되지만 이거 안 했다고 떨어뜨리고 그러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 대학원 입학팀에서 영어 성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놓으셨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과정에서 정무성 심사주가 물리학과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물리학과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대학원은 다릅니다. 예, 시험 안 봅니다. 4대 역학, 시험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7개의 과제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각 과제의 배정
된 교수님의 목록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정보가 없는데, 그 조만간 아마, 조만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양자대학원에서 학부 연구생이랑 학부 인턴도 뽑지나요? 오늘은 이제 이게 대학원 입시 설명회인데요. 학부 연구생이랑 학부 인턴도 뽑지나요? 네, 개별적으로 아마 이렇게 연락을 해보시면 뽑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기 하겠습니다. 네, 그 일지망이랑 이지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일지망에 양자대학원을 신청하고 이지망이 이제 다른 원래 기존 학과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지.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그 조각을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네, 그 그러니까 이지망을 받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 학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경희 전자공학부는 이지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지망을 연세대학원으로 선택을 하시고 2지망을 이제 2지망 그 지원이 가능한 그런 학과를 선택을 하죠. 이번 학기에는 이지망 저희가 그런가요? 네, 이지망을 저희가 받기는 하는데요. 네, 예. 내보내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1지망을 연세대학원으로 선택을 하시면 2지망으로는 다른 학과를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죠? I have simple question. This like the admission is only for Korean student or also app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Yeah. So this is for the domestic students, and there will be another admission process for the foreign students. It's not. I think the admission process for the foreign students are already passed for. Yeah, maybe we can provide the opportunity for foreign students or international students for the 2024 spring semester, but not for this upcoming. 네, 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혹시 그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 중에서 학부 상호 인정 과목이 있는지랑 각 과목들이 정확한 개설 시기 학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학사 학위 소지자가 이제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사 졸업 학기에 지원하는 거는 그냥 타 대학원처럼 마찬가지로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학습 그 상호 인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다음 학기에 이제 어떤 과목들이 열리는지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양자대학원만의 과목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좀 더 리스트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잘랐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과목 말고도 그 물리학과에서 제공하는 과목, 양자 관련 과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정경희 전자공학부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수강을 하면 이 양자대학원의 졸업학점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 과목들 중에서도 이미 그 학사, 대학원 상호인정 과목들이 있고요. 이런 그 양자대학원에서 개설되는 이 과목들도 학습 상호 인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자대학원은 어떤 거냐면 사실 저 물리학과인데요. 소속이 물리학과인데 이 양자 기술이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양자 물리를 잘 몰라도 양자를 할 수 있어야지 조금 더 이렇게 효용성이 증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기초에 보면 양자정보 1, 2는 물리학과의 봄, 가을에 개설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확실히 개설이 되고요.
양자 정보 2 대신에 양자 역학 인문을 가을 학기에 개설을 해가지고 그럼 이번 학기부터 개설이 되겠죠. 그런 과목은 물리학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쉽게 양자 역학 또는 이 양자 관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턱을 좀 낮춰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4개의 과목은 각각 이제 봄, 가을로 나눠서 개설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들어왔을 때 되도록이면 이 기초가 되면 이거 기초는 아닌데 심화 전공인데 이 전공의 각각의 분야에서 최소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어떤 문제가 중심인지 중요한 문제인지 이런 것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설하는 거고 이거 이외에 굉장히 어려운 양자나 심화 또는 전공과 논문에 매우 관련이 깊은 그런 과목도 개설을 할 거고요. 그것들은 아직 여기 리스트업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겸직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에 관한 강의들을 하라고 이렇게 좀 제가 보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학기에 입학을 할 거기 때문에요. 9월 전에 졸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다른 학교도 다른 이제 전공도 다 마찬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산을 전공하고 이제 곧 졸업을 할 예정인데 사실 양자역학과는 굉장히 다른 전공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저런 과목들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지 네, 궁금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사전 질문에다가 물리학을 완전히 몰라서 되나요? 이렇게 질문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될지 몰라서. 근데 아까 이제 최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러니까 최인 교수님께서 일단 그런 철학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한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양자 기술이 제대로 된 기술로 활용이 되려면 양자역학을 몰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사실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아주 로우 레벨까지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응용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활용을 하려면 기술이 좀 안정화돼 있고 그런 안정화된 기술 덕분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과목들을 개설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근간이 되는 그 학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식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쉬운 양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양자역학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이거를 시험을 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입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문제로 내서 전문성 평가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묻게 될 거고요. 이 양자라는 학문 자체가 지금은 이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양자와 더불어 함께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대학원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는 게 저는 용기를 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3학년도 가을 학기 같은 경우에는 1지망으로 양자대학원을 쓰면은 2지망은 다른 데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런 제도가 그 24학년도 봄학기나 가을 학기도 적용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제 이해를 잘못한 게 1지망하고 2지망 지원을 두 개가 다 가능한데 만약에 1지망에서 양자대학원이 붙을 경우 2지망 대학원에는 아예 그 지원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붙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1지망을 양자대학원 쓰고 2지망은 이제 2지망 지원하는 학과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저희가 확정을 해서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사실 1지망, 2지망 순서가 있는 게 1지망이 이제 본인이 더 원하는 학과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합격을 하시면 합격이 되는 거죠. 1지망에서 이제 예를 들어 1지망 물리학과를 쓰고 2지망을 양자대학원을 했다. 1지망 물리학과에서 합격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과로 합격이 되신 거고요. 2지망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서류를 받아보지 못하고 1지망에서 그냥 그 합격이 되셨으니까 끝나는 거고요. 근데 1지망에서 예를 들어 뭐 이제 면접에 가셔서 뭐 잘 못하셨다 뭐 그러면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1지망에서 탈락을 하실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2지망으로 이제 서류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한번 보고요. 그래서 2지망에서 이분은 양자대학원에서 충분히 수학할 능력이 있으시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저희가 합격으로 드립니다. 제가 그 이지망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원래 이제 학과마다 이지망으로 받으면 1지망을 어디로 썼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에서는 이지망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지망을 받는다면 어느 학과에 1지망을 이제 지원했다가 이제 옮겨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학과를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나 뭐 AI 대학원을 이제 지정을 하면 그 수학과나 AI 대학원에 1지망을 했던 사람 중에서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2지망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서류로. 근데 이제 양자대학원인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이 굉장히 처음됐잖아요. 그래 굉장히 급박하게 되고 3월 말에 이제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입시 요강에 다른 학과에서 반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인데 아마도 지금 이제 양자대학원이 워낙에 뭐 학생들 관심도 많고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타 학과에서 양자대학원에서 1지망 했는데 그래도 떨어져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일 테니까 2지망에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양자대학원이 이제 최근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입시 요강에 제 생각에는 2지망 선택지로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고 지금은 그래서 2지망을 써도 필요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시작한 지 거의 1시간이 되어가고 지금 덤벼주신 두 교수님의 성함을 알고 듣고 싶네요. 제 이름은 유경식입니다. 정기민 전자공학부에 있고요. 설명회 맡았고 저도 여기 그 참여 교수진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정기민 전자공학부에서는 총 5분의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한 분이고 이제 더 중요하신 분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김은성 교수님이신데요. 김은성 교수님은 물리학과에 계시고 지금 현재 양재대학원 책임 교수님 계십니다. 초대할까요? 제 이름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연구실에 이제 배정이 나중에 되게 되면은 그
그 교수님들이 이제 물리학과나 전기전자같이 특정 학과 교수님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교수님의 다른 연구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아예 생활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애매한데요. 아마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그 표준과학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도 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표준과학연구원에도 뭐 자리도 있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쪽에도 이제 실제 있고 할 텐데 그쪽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카이스트 본원이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크리스에서 같이 연구를 하실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공동 캠퍼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제가 그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연자대학원 교수님들이 20분 이상 이제 되는 것 같은데 27번. 아, 네. 근데 이제 이번에 8명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다 TO를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특정 분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학생 우선이고요. TO를 갖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학생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인기가 있는 학문으로 모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걸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제 저희 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각 분야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그 기호에 따라서 다 이제 골고루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그 시스템처럼 이렇게 교수님별로 티오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학생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KU 퀴스트와 비슷한 운영 방식인가요? 제가 KU 퀴스트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U 퀴스트는 뭐랄까, KU 퀴스트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고. 네.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제일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 교수가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 KU 퀴스트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카이스트로 입학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뭐가 이제 이렇게 뭐 숨기는 게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카이스트에 새로운 학사 조직이 생겼고 그 학사 조직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장 밀착, 뭐 연구, 교육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크리스에서도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신다, 공동 지도를 맡게 된다, 이런 게 특이한 점이라고 보죠.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는데 소속은 기관이 아닌 대학으로 연구합니다. 일단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희는 그냥 여기 그 크리스트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연구를 이제 그 연구 캠퍼스가 좀 늘어났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크리스트 본원의 연구 환경에 크리스의 연구 여기 점점이 추가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KU 퀴스트가 저렇게 운영이 된다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차이는 이제 보면은 KU 퀴스트 대학원에서 사람을 뽑아서 퀴스트로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대학원 기반은 사실
이제 뭐 두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양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학원 설립 의사를 이렇게 밝힌 면도 있지만 그 근간에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공동 연구가 이렇게 뿌리 깊이 잡혀 있거든요. 서로 이제 공동 연구하는 팀을 중심으로 지금 이것들이 만들어졌고 공동 연구 내용에다가 형식을 좀 더 더해가지고 훨씬 더 학생들이 좀 더 보호받고 최고 연구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공동 연구팀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학생이 카이스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에서 더 연구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크리스에 가 있는 거고요. 그게 제한되어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르고 기숙사는 당연히 배정되겠죠. 예, 이게 뭐 여기 크리스트 소속이고 뭐 크리스에서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 크리스가 추가가 된 거는 크리스에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가능성을 더 넓혀주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기숙사 배정되나요? 예, 카이스트 학생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숙사를 원하지 않으면 이제 딴 데 사셔도 되고요. 네, 기숙사를 사셔도 되고요. 네. 실제 연구생활이 크리스에서 거의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그럴 수도 있고. 훨씬 생활하기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캠퍼스도 있고 네, 네. 가능성이 더 늘어났다, 뭐 기회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기가 자꾸 펴지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누가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기가 안 들리는 예. 저희가 지금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요. 예. 채팅이 안 돼요. 네네네. 혹시 요 듣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끝난 것 같은데 정리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예, 그래서 오늘 명자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가을학기 입시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마쳤다고 이제 뭐 질문 딱 안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뭐 홈페이지에 가셔서 거기 이메일 주소도 있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입시가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그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바쁘신데 오셨어요.